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토익 RC 파트 5 2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양질의 세 문제 준비했습니다. 잘 풀어보세요. 좋은 문제입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뭔가 지금 보기가 좀 뒤섞여 있죠. 접속사도 보이고 전치사도 보이고 막 부사도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물론 모두가 딱 한 가지 품사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문장 구조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빈칸 뒤를 보니까 소유격 대명사 뒤에 형용사 다음에 명사 나와 있죠. 원래 영어 문장에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 근데 거기 콤마가 또 찍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가 나오죠?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옵니다. 완벽하네요. 그럼 지금 사실 미즈 벨라부터 리더까지가 완벽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앞에 위치한 이 탤런트하는 요 명사를요, 우리가 수식어로 만들어야 돼요. 명사를 수식어로 만든다는 얘기는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이는 걸 말하는 거죠. 왜냐면 일단 주어 목적어 보호는 할 수 없으니까. 미즈 벨라부터 리더까지가 이미 완벽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전치사. 보기 4개 중에서 전치사, 딱 한 개 있네요. 전치사 한 개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답 뭐예요? 정답 with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국말 해석과는 또 아무 관계 없었죠. 실제로 모든 문제가 그래요. 본질적으로 한국말 해석이 직접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어 어법에 근거해서 답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일단 품사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답 선택이 가능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품사를 사전 통해서 꼭 확인하는 거, 이거 습관으로 삼으셔야 돼요. 자, with는 뜻이 참 많죠. 우리 전치사는 보통 뜻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학습하는 것을 좀 껄끄러워하는데요. 제가 전치사에 익숙해지는 방법 말씀드렸죠. 어렵고 쉽게 문제가 아니라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문제예요. 하루에 딱 한 개씩 사전에서 전치사 찾아서 예문을 쭉 보세요. 암기하거나 옮겨 적지 마시고요.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행동을 반복한다. 익숙한 기분이 들 때까지요. 저는 지금 이걸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학생들 공부 엄청나게 해요. 공부 안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강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일 봐요. 매일. with가요. 여기서는요. because of의 뜻이에요. because of. 선생님, 전치사 with에 because of의 개념이 있나요? 네, 있어요.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써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옥스퍼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 그대로 써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허라고 나오는데요. 허 보이시죠? 이렇게 허라고 나왔어요. 누구예요? 미즈 벨라죠. 자, 그녀의 뛰어난 능력, 재능, 이런 거죠. 탤런트라는 것은요, 천부적인 재능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Natural ability to do something well. 보통 사전 찾으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녀의 뛰어난 재능 혹은 능력. 자, 이거를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즈 벨라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 팀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능력이 있으니까 리더의 역할도 맡고 있겠죠. 맥락도 딱 맞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때 with는 뭐다? because of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with라는 것은요, 함께 공존하는 걸 말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주어인 미즈 벨라가요, 뭐하고 함께 있나 봤더니 뛰어난 능력.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천부적인 재능, 능력과 이 벨라가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함께 있으니까 바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팀의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맥락도 좀 파악을 해봤어요. 보기 4개 중에서 유일한 전치사 뭐밖에 없었다? 바로 with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전치사가 아니죠. 그래서 빈칸에 전치사를 넣어야지 여기 있는 탤런트하는 이 명사를 수식어로 만들 수 있었다. 문장 구조를 보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사전에서 제가 with를 찾은 거예요. 지금 보는 사전은 옥스퍼드입니다.
12번째, 13번째 보시면요. because of 이렇게 나와 있죠. because of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She blushed with embarrassment니까 당황했기 때문에 얼굴이 좀 붉어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의 손가락이 어땠다? 마비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 추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추운 상황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마비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오,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예문을 좀 보면요. 아, 그래서 with가 because of의 개념이 있는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처음 봤을 때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정말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뭐든지 우리가 첫 수루에 배부른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죠. 그래야지 실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추가 포인트 잠깐 볼게요. 좀 전에 우리 뭐 봤죠? 우리 exceptional talent란 말을 봤어요. 기억나시죠? exceptional talent요. 여기 옆에 보니까 막 ability, skill 이런 거 같이 나오죠? collocation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exception이라는 형용사 찾았더니요. 거기 talent하는 명사하고 친하다 이렇게 나오죠. 예문에도 나오잖아. exceptional talent라고요. 그만큼 자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콜로케이션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 악착같이 찾아서 한 번쯤은 눈도장 찍고 시험장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또 중요한 거. 시험에 은근히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assume the role이라고 나오죠. 굿맨이라는 분이요. 맡을 겁니다. 프레지던트의 역할을 맡을 겁니다. 역시 이것도 뭐예요? 콜로케이션.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사전 찾아서 이게 굵게 나온 거 있죠? 굵게. 이런 것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 있는 assume 다음에 responsibility. 이것도 콜로케이션이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문을 쭉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담는 거죠. 요거 기출 표현이에요. ETS가 심심하면 한 번씩 또 시험에 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 포인트 계속 보고 있어요. 빈칸만 딱 채우고 넘어가면 우리 학생분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이번엔 두 번째 문제. 이번엔 동사 문제네요. 동사요. 이 문제도 역시 콜로케이션과 관계 있고요. 문맥도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빈칸들 보니까요. widespread support라는 여기 명사 있네요. 자, 그 얘기인즉슨 이 명사는요. 우리가 뭐 명사 보호도 있고 명사 목적어도 있어요. 그럼 이제 과연 뭐가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까? 살펴봐야 되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 뭐예요? not withstanding. 어떤 표현이 있었죠? not withstanding. 우리한테 조금 더 친숙한 표현은 뭐가 있나요? despite 혹은 in spite of가 있죠. 셋 다 시험에 나옵니다. 역접이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뒤가 조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grave, 중대한 reservation. 선생님, 어떤 중대한 예약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reservation은요. 뭔가 의심하는 마음이죠. 의구심 같은 거. 그러니까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의구심. 그렇죠? 어떤 느낌이 있는 거죠? 믿지 못하는,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는요, 어땠다?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우리 역접의 표현이 있으면 제가 뭐가 포인트라고 했죠? 앞뒤 컨트라스트예요. 분명히 뭔가 중대한 의구심. 이건 우리가 확신을 못하는 거니까 어때요? something negative, 부정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개념이 뭐랑 not withstanding과 마주한 거죠. 그럼 이제 그 뒤에는 무슨 내용 나와야 돼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죠.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사실상 또 우리가 사전에서 찾으면요. 이 gain하고요. gain 있죠? 이 gain하고요. 살짝 지우고 다시 쓸게요.
이 gain이라는 녀석하고요, 이 support가 또 짝꿍이에요. 그리고 wide spread라는 표현 있죠? 그 앞에 그리고 wide spread. 그리고 이 녀석하고 또 support가 또 짝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것은 한 단어의 뜻이 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주어진 문장에 잘 어울리는 것을 선택해라. 그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문제잖아요. 단어 옆에다가 한국말 무슨 뜻인지 쓰세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문 중심의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한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해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물론 이제 remain이 자동사일 때 뒤에 명사 보호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사 뒤에 명사 보호가 올 때는요, 주어하고 무슨 관계 성립해야 돼요? 동격 관계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동격 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디어가 서포트다. 뭐 이런 식의 동격 관계가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탈락이었고요. 정답은 그래서 뭐였다? gained. 자, 우리 gain은요, 뭐 되게 쓰임새가 많지만 최근에 출제된 건 이것도 있었어요. 옆에 제가 써놨죠. 최근에 출제된 거. 여기 보이시죠? 네, gain access요. 참고로 이때 access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단복수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떤 접근 권한을 얻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도 기출표현. 그 다음에 dismiss는 우리가 뭐 묵사하다, 해고하다 이런 뜻이죠. 보통 뒤에 그냥 명사 목적어입니다. 주어진 문맥과는 아무 관계 없었고요. convert 같은 경우는요, 보통 into하고 많이 결합하죠. into 아니면 to하고 결합해요. 영어 어휘 중에서 뭔가를 바꾸다, 변화시키다라는 것들은요, 이렇게 변화를 뜻하는 전치사 to, into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 학습할 때 또 어떤 특정한 전치사하고 잘 결합하는지 유심히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정답대로 가시고요. 나머지가 왜 오답인지 정확하게 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또 사전을 또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볼게요. 정말 서로 짝꿍인지. 그 다음에 추가 포인트 나오는 것도 있죠. not withstanding.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reservation. 당연히 찾아봐야죠. 예약이 아니었죠. 이때 뭐예요? A feeling of doubt이요. 뭔가 의심하는 마음. 그죠? 그 다음에 within도 마찬가지고요. within 다음에 organization. 이것도 서로 짝꿍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만 제대로 풀고 검토해도 여러 문제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롱맨인데요. 롱맨 보니까 여기 뭐가 나와요? gain 다음에 support하고 나와 있죠.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장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죠? 아이디어요. 네. 그래서 좀 전에도 어땠어요? 주어 자리가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이제 예문을 이렇게 좋은 걸 보면요, 시험장 갔을 때 어때요? 훨씬 더 쉽게 풀어요. 왜냐면 늘 보던 게 그거니까. 그냥 딱 가서 보면요, 어떤 문제를 푼다는 느낌이 없고요. 내가 이거 보던 건데 하고 이제 고르게 되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문제 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사전 찾으면 어때요? 플러스 알파가 있죠. 거기 보세요. 플러스 알파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씩 보는 거죠. 제가 우리 학생한테 옮겨 적거나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하셔도 정말 충분해요. 이제 문제는 아예 찾아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악착같이 찾아보세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자, 이거는 support를 제가 찾은 건데요. 이 support 자체도요, ETS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동사, 명사 다 되죠. 좀 전에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제 물론 명사였지만. 그래서 wide spread support가 있었죠. 네, 그 전에 그 동사 뭐였어요? gain하고 support요. 롱맨의 장점은 이런 이제 콜로케이션 정리가 잘 돼 있죠. 이제 support랑 같이 쓰여지는 동사들 이렇게 쭉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정답으로 선택되는 gain이 있었죠. gain support 이렇게요. 그래서 지지를 얻다. 참고로 이때 support는요, 단복수 표시가 안 돼 있죠. 이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지지, 뭐 후원 이런 거 얘기할 땐 불가산 명사라서 그래요. 불가산 명사. 그럼 단복수 표시 못 하잖아요. 우리 명사 공부할 때 기본이 가산 불가산인데 이것도 우리가 시험 보기 3일 전부터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수많은 명사의 가산 불가산을 우리가 어떻게 시험 보기 3일 전부터 다 암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학습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support가 있는데 단복수 표시가 안 돼 있네. 그럼 얘는 불가산 명사구나. 이렇게요. 이러한 의식적인 인지가 몇 번만 반복되면요, 아주 그냥 머릿속에 딱 박혀버려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억지로 암기할 필요가 없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support인데요. 이번엔 형용사하고 어울리는 support인데요. 그 와중에 뭐가 보이죠? 우리 widespread support가 나와 있죠. 역시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관사도 없고요. 뒤에 복수 형태도 표시가 안 돼 있죠. 그 밑에 예문은 그대로 나오잖아요. widespread support 하고요. 그래서 ETS도 우리하고 똑같은 영어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시험에 낼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그렇죠. 전 세계 영어 사용자가 공통으로 쓰는 그런 표현만, 검증된 표현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시험에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쭉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이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 notwithstanding, 전치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항상 우리가 사전 찾으면 품사가 가장 먼저 나오죠. 왜냐? 품사를 아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근데 이 notwithstanding은요, 굉장히 독특한 또 쓰임새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우리 학생들. 여기 despite도 정의에 포함되어 있죠. despite. 전치사는요, 왜 이름이 전치사죠? 명사 앞에 위치한다. 우리 풀이라는 것은 before의 개념이죠. 그래서 명사 앞에 위치한다. 여기 명사였네요. problems요. 자, 몇 가지 중대한 재정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개념이 여기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당연히 그 뒤에는 어떤 내용 나와야 돼요? 긍정적인 내용. 좀 전에 우리 보셨잖아요. 그 학교는 has had a successful year.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실패했다가 보통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있었죠? 앞에 notwithstanding. 몇 가지 중대한 재정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는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뒤 컨트라스트. 특히 우리 파트 7 지문에서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점 있는 곳에 출제 포인트 있다고 말씀드렸죠? 더더구나 이거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하죠. 시선 잡아 끄는 거죠. 왜냐면 중요한 얘기를 뒤에서 빵 터뜨리려고요. 그래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얘기를 딱 던지면요, 상대방이 잘 캐치를 못할 수 있으니까 일단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뒤에서 빵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파트 5는 뭘 위한 기초작업이다. 파트 7을 위한 기초작업이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요거 제가 잠깐 지워볼게요, 우리 학생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잘 보세요. notwithstanding은 또한 이용됩니다. 그것이 언급하는 명사 뒤에서. 선생님, 그럼 전치사가 아니라 명사 뒤에서 이용되니까 후치사인가요? 네, 뭐 굳이 뭐 이름을 갖다 붙이자면 그렇네요. 보세요.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전치사는 원래 명사 앞에 오잖아요. 명사 앞에 와서 뭐예요? 이름이 전치사예요. 근데 이 녀석은요, 명사 뒤에 오죠. 오히려 이게 우리말 어순하고 똑같죠.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는 큰 성공이었다. 아니, 날씨가 나빴으면은 행사 같은 건 좀 이렇게 안 좋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여기 notwithstanding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는 큰 성공이었다. 사실 ETS가 아직까지요, 명사 뒤에 위치하는 notwithstanding을 시험에 낸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앞으로도 ETS가 안 낼까요?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언젠가는 ETS가 이걸 낼 수도 있겠죠. 자, 그때 적어도 제 강의 듣는 우리 학생들은 웃으면서 다 맞추길 바랍니다.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중요한 일을 대비할 때는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실제 시험장 가서 그 어떠한 상황과 마주해도 당황하지 않고 냉철하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notwithstanding은 일반적인 전치사와 달리 명사 뒤에 위치해서 문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꼭이요. 계속 할게요. 자, 이번엔 reservations. 아마 어떤 분은 깜짝 놀란 분도 있을걸요. 옥스퍼드에서 reservation 차에서 두 번째. 보통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예약. 그렇죠? 뭐 make a reservation 해서 뭐 예약하다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요. 자, 이 녀석은 이때 가산 불가산 다 되고요. feeling of doubt이죠. 뭐에 대한? about a plan 혹은 an idea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좀 전에 아이디어 있지 않았어요? 아이디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을 보면요,
어떤 특정한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여지는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험장 가면요. 답이 뭔지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전을 이용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문 좀 볼게요. I have serious reservations. 나는 심각한 어떤 의심하는 그런 느낌, 의구심 같은 것을 갖고 있다. 뭐에 대해서? 그 일을 해내는 그의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야, 그 친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아, 내가 볼 땐 그건 좀 아닌데? 뭐 이렇게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굳이 번역하면 뭐예요? Without reservation 하면요. 의심 없이. 그들은 뭐 했다? Support. 뭘요? 그러한 조치들을 지지하고 있다. 의심 없이 지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이해하셨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요. 옥스퍼드 콜로케이션 딕셔너리에서요. 이 reservation이 친한 형용사 나와 있네요. considerable, 그 다음에 deep, 그리고 뭐죠? grave가 있네요. 아, 좀 전에 우리 문제 뭐 있었죠? grave reservation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같이 확인하니까 어때요? 좀 더 확신이 생기죠. 그러니까 문맥상에서 힌트도 보고, 그렇죠? 콜로케이션도 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ETS가 이 reservation을 이렇게 시험에 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단지 예약 이거 하나만 알고 시험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 within 뭐랑 친하다고요? 여기 organization 보이시죠? 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꼭 확인하는 거 이거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더더구나 그렇죠. 우리 학생분들한테 제가 잘못된 정보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콜린스에서 찾은 건데요. within 두 번째 뜻에 within 다음에 뭐 나오죠? organization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organization 이때 뭘로 보면 돼요? 뭐 조직, 단체 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예, 조직이나 어떤 단체. 거기에 해당되는 예시가 바로 이거예요. 물론 within 다음에 무조건 organization 똑같은 단어가 온다는 건 아니죠.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표현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organization이 조금 더 포괄적인 표현이고요. 여기 있는 an army가 뭐예요? 이것이 조금 더 거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라는 조직이잖아, 조직. 그럼 군대는 조직 내에서의 뭐예요? 자기 희생 정신. 어우,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전우를 아끼는. 그렇죠? 예,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정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는 노골적으로 뭐가 왔죠? within 다음에 organization 그대로 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아, 이게 정말 이렇게 쓰는 표현이 맞구나. 그럼 이제 시험장 가서 자신 있게 문제 푸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답을 고를 때마다 막 긴가민가, 아 이게 정말 답일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전부 다 또 명사네요. 명사입니다. 일단 이렇게 분명히 친할 거고요. 결정타 있네요. 빈칸 뒤에 뭐 있어요? 투부정사. 우리 영어 명사 중에 또 투부정사랑 친한 거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요 네 개 중에서 투부정사랑 친한 거 딱 한 개 있잖아요. 뭐예요? 정답 chance요. chance to do something이요. 나머지는 지금 투부정사는 계산 못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 chance가 그랩과도 짝꿍인가요? 네. 이 그랩이 뭐예요? 물리적으로 잡다. 근데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기회를 잡다. 근데 기회는 기회인데 무슨 기회? 혁신할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신속하게 적응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은 뭐였어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하. 한번 맥락까지 한번 다 살펴봤어요. 이때 adapt는 자동사죠. 그래서 뒤에는 목적어 필요 없었어요. 곧바로 뭐가 나오죠? 수식어 in order to 부정사.
뭐 그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오죠. 뭐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보시죠. 명사도 쓰임새가 다 달라요. 보기 4개 중에서 사실상 투부정사랑 결합 가능한 건 뭐밖에 없었다? 바로 정답 chance밖에 없었다. result, achieve a result, 어떤 결과를 갖다가 성취하다. serve a purpose요. 선생님 이거는 우리말로 잘 해석이 안 되는데요.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이용된다를 영어로 이렇게 serve a purpose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말로 예쁘게 포장 안 되죠? 그러니까 사전에서 직접 찾아보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적어도 이것만큼이라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and a chance. 자, 이때 chance는 약간 달라요. 이때 chance는요. 지금 여기서 쓰이는 chance는요. 지금 기회란 뜻이지만요. 요거 제가 조금 비교해서 좀 기억해 두세요라는 stand a chance는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때는요. 약간 다르죠. 이 chance는 어떤 possibility, 가능성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게 보통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이 뭐예요? opportunity, 기회. 제가 지금 좀 전에 opportunity라고 했죠. 근데 opportunity도 뭐랑 결합하죠? 역시 투부정사하고 짝꿍이죠. 그러니까 뜻이 똑같은 어휘들은요. 똑같은 식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session 같은 경우는 attend a session. 이또 뭐 수업 같은 곳에 참석하다 이런 얘기죠. 꼭 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 바쁘실까봐 못 찾아보실까봐 또 다른 이제 물론 이제 오답이지만 이렇게 기출 표현 나왔던 거 이게 다 제가 지금 적어놨잖아요.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욕심이 있는 분들은 어금니 꽉 깨물고 뭐 할 거예요. 제 강의 듣고 나서 사전 다 찾아보실 거죠?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추가 포인트 제가 표시한 거 하나씩 또 살펴볼게요. 일단 그 전에 우리 부사절 축약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번역해드릴 때 뭐뭐 때문에라고 했거든요. 우리 부사절의 주어하고 주절 주어 같으면 어때요? 생략할 수 있죠? 그럼 주어를 생략하면요. 그 뒤에 동사 그대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뭘로 바꿔요? 준동사요.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 because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워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when 혹은 while 같은 것은 남길 수 있는데요. because는 무조건 지웁니다. 그럼 접속사 지우고 똑같은 주어 지우고 그럼 이 동사를 그냥 쓸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뭘로 바꿔요?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축약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언어의 경제성.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떻게 쓴다? 좀 더 간단하게. 왜냐면 이렇게 써도 분명히 문맥 파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혁신의 기회를 그렇죠? 잡은 바로 그 회사죠. 결국 혁신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신속하게 적응을 한 거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전을 찾았더니 제가 뭘 찾았어요? chance를 찾은 거죠. 거기 있네요. grab a chance라고요. 보이시죠? quickly use an opportunity 이렇게 나오고요. As soon as she stopped speaking. 자, 그녀가 말하는 것을 멈추자마자 I grabbed the chance요. 나는 잽싸게 기회를 잡았죠. 무슨 기회? to leave. 떠날 기회. 말이 멈추기만을 기다렸나 봐요. 그렇죠? 말을 멈추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확 가버린 거죠. 여기도 있네요. chance to 부정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grab a chance 이렇게요. 같은 표현이죠. seize a chance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쓱 읽어보는 것도 좋고요. chance to 부정사 보이시죠? 이렇게요. Please give me 간접 목적어, a chance 직접 목적어, 사형식 구조죠. To explain 이렇게요. 자, 나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래서 이제 chance가 이렇게 to 부정사랑 결합하는 패턴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보는 거죠. 사실 뭐 아무 명사나 to 부정사랑 결합이 가능하다면 이걸 사전에서 따로 굵게 명시할 이유가 있다 없다. 그럴 이유가 없죠. 그 to 부정사랑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내가 원한다고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ETS도 마찬가지예요. ETS는 우리하고 똑같은 영어 사용자니까. 그래서 예문을 쭉 보면서 어떻게 한다? 읽고 이해해서 넘어간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competitive 찾은 건데요. remain competitive. 친합니다. 그래서 remain competitive. 이게 지금 이형식 동사죠. 뒤에서 그래서 형용사 보호가 오는 거예요. 경쟁력을 유지하는 거죠. 서로 짝꿍입니다.
competitive를 또 이건 롱맨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좀 전에 봤던 건 옥스퍼드고요. 이건 롱맨인데요. 여기 1번, 2번, 3번이 시험에 다 나와요. 특히 여기 competitive edge 보이시죠? 경쟁 우위. 경쟁 우위. Its ability to compete well. 그 경쟁에서 뭔가 잘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상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경쟁 우위라고 하죠. competitive edge.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뜻 보면요. 경쟁이랑 연관된 이렇게 나오죠. 그 사실 이렇게 얼마 전에 시험에 나온 게 뭐예요? highly competitive. 요게 또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었죠. Advertising is an intensely competitive business. 그럼요. 이 광고계가요. 굉장히 그렇죠? 경쟁이 심한 그런 업종이죠. 근데 여기 이제 intensely 썼지만 지난번에 뭐가 나왔다? highly competitive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사실상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가요. 뜻이 뭐예요? Products or prices that are competitive. 어떻대요? cheaper than others, but still of good quality.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다른 것보다 더 저렴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대요? 품질은 훌륭하다. 오, 괜찮네요. 그 호텔은 제공합니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어떤 요금으로? 경쟁력 있는 요금으로. 즉 다른 호텔보다는 싸지만 퀄리티가 어떻다? 훌륭하다. 그럼 제가 만약에 소비자라면요. 저는 이 호텔을 이용할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 경쟁력 있는 요금으로 서비스를 갖다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업체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특히 우리 파트 7 질문에서 돈과 관련된 정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소비자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파트 7 질문에서 발견하면 무조건 우리가 미리 표시를 해두는 게 좋아요. 특정 문제의 정답 단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파트 5는 뭘 위한 기초 작업이다? 파트 7을 위한 기초 작업이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또 추가 포인트 싹 다 알아봤습니다. 정성을 다하시면요. 분명히 좋은 결과 나와요. 여러분들한테는 능력은 있거든요. 다만 그 능력을 ETS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잘 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정성을 기울인 만큼 멋진 결과가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져야 하니까. 그렇죠? 자, 우리 학생들 힘내시고요.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